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을 손질했는데 버스가 자주 다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수십 년간 바뀐 도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의 80%가 팔달로 등에 몰려 혁신도시 같은 신도심은 다니는 버스가 적습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굴곡, 장거리 노선이 많아 버스 이용도는 떨어집니다. 너무 돌아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운전해서 가면 15분, 20분에 갈 거를 한 30분 이상 걸려서 가다 보니까. 전주시가 동서 1개 축으로 한 노선을 60년 만에 남북 3개, 동서 3개 축 중 6개 축을 중심으로 바꿉니다. 59개 노선을 없애거나 부분 개편하고 23개 노선을 새로 만드는 등 전체 노선의 절반 넘게 손을 봤습니다. 굴곡 노선과 운행거리가 감소하면서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 줄고 운행 횟수는 평균 10%가 늘어납니다. 혁신도시 같은 신도심은 운행 횟수가 최고 2배 가까이 늘고 처음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버스가 기존보다 많이 다니면서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과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 개념의 노선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완주군의 이서와 삼내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갈아타야 하는 점이 있지만 버스가 짧은 간격으로 자주 다니게 됩니다. 환승 편의를 위해 무료 환승 시간을 10분 늘립니다. 1단계로 이서 삼내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주시는 노선 개편으로 이용객이 5년 동안 1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선 개편안은 34개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토지주인 LH가 경매로 공장 건물만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전업체에 밀린 임대료까지 떠넘겨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기 설비를 만드는 이 업체는 2년 전 공장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뒤 토지주인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다 거절당했습니다. LH가 전 임차인이 내지 않은 임대료와 연체료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거부하자 LH는 이 업체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임대차 계약이 안 돼서 공장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이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전 업체에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3년치 임대료와 연체료, 여기에 LH의 소송 비용까지 무려 1억 9천만 원을 낸 뒤에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을 하려면 공장을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하지만은 그거를 감수를 하고. 이곳 산업단지에만 6곳의 업체가 7억여 원의 임대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는 그러나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입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산다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심사를 통해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데 밀린 임대료 같은 전 임차인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권만 얻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 역시 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자한테 앞으로 저 임대 해줄 거냐 어쩌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얼마나 이런 것도. 근데 전혀 그게 물어보지 않고 샀다는 게 저에게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지만 LH가 입주업체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업체에게 밀린 임대료를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국외 출장 여비의 경우 의회비에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등 3명은 지난 5월 전북교육청 비용으로 유럽 혁신학교 연수를 다녀왔고 송성환 의원은 지난 5월 송하진 지사의 워싱턴 방문 때
관광협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예교인 행정자치부의 집행기준이 지원받는 국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명해 전북도의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된 익산의 폐석산과 관련해 익산시가 담당 간부 공무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만 5천여 톤에 이르는 지정 폐기물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됐지만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간부 공무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국정시책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27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지난해 국정시책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9개 분야에서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에서만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다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답답한 건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데요. 이 같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대에 마련된 학과 탐방 입시 설명회장. 100여 개 학과별로 부스를 마련해 탐방을 나온 고등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과에 대한 소개와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상담해 줍니다. 혹시 수업 진행 방식하고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저희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성화학과라서 100%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꿈, 끼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기 학과 탐방에 오고 나서 실제 치대생과 얘기도 나누어 보고 상담도 해보면서 어떻게 제가 치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제 꿈이 좀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학과 탐방 외에도 전공 체험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모의 면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입시 전형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걱정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틀간 계속되는 입시 설명회에는 84개 학교 만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라권 외에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 27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인쇄물이 아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입시 설명회는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3개 평가지표 가운데 20개 지표에서 최저 또는 하위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74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지표별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영재교육 활성화,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등에서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어서 예산 지원에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폭행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7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파손해 부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폐쇄회로 TV 등을 확보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갖추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전국의 215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99%인 213곳이 설치됐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9.3%인 20곳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라북도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권고사항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라며 여성의 안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을 넘어 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 재배하며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와 마늘 등 각종 농산물을 길러 완주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임병목 씨. 임 씨는 평소 화학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유황 등으로 만든 천연 농약을 사용합니다. 한 번만 써도 병충해가 사라지는 일반 농약과 달리 천연 농약은 3번 이상 뿌려야 하지만 안정된 판로가 있다는 게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화학농약을 써서 쉽게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가 판로가 없는 것보다는 그 친환경 농자재를 2번, 3번 써서 안정적으로 져가지고 졌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득이 되는. 완주 로컬푸드는 2012년 출범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일반 농산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토양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저농약 제품. 로컬푸드 측은 빠르면 2년 안에 모든 납품 농가를 임병목 씨와 같은 무농약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공식품에 화학 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데 이어 최근에는 식용유와 화학간장 등 유전자 변형 작물이 사용됐을 걸로 의심되는 제품들까지 국산 원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채우려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을 설명하면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도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같은 방향은 소비자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도 싱싱하고 그냥 저희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들려서 한 가지씩이라도 가져가고 그래요. 도농 상생 모델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가 안전한 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전주의 한 상점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진안경찰서 소속 A경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이 사진들을 몰래 찍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약국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2일 전주에 있는 약국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약국 관리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약국에서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1도, 전주와 남원 30도 등 28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밤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부터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증가로 완주군의 마을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기업 유치와 혁신도시 조성, 귀농귀촌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 마을 수 역시 529곳으로 1년 전보다 39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익산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투숙 가능 여부와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해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에 방송시설을 설치합니다. 장수군은 현재까지 206개 마을 가운데 153곳에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지방자치TV와 월간 지방자치저널이 주관한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검색 많이 하시죠? 그거 아세요? 똑같은 객실도 호텔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은 천차만별. 트립하고는 수많은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해드려요. 자, 어떤 호텔을 원하세요? 비즈니스? 럭셔리? 여긴 어때요? 보이죠? 똑같은 객실에 이렇게 다른 가격들. 어떤 호텔을 원하든 스마트한 가격, 쉽고 빠른 검색. 호텔 트립하고. 이상으로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